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차 시스템의 홀의 위치만을 가지고 시스템의 어떤 동적 리스판스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2j라 오메가 n s 오메가 n 스퀘어 이렇게 이제 형태로 이렇게 생긴 이 HS라는 2차 시스템이 있으면 요거에 이제 그 폴의 위치를 가지고 시스템 리스판스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 2차 시스템이 제로도 없고 다른 별도의 폴을 갖지 않은 형태로 구성이 됐을 때 뭐 라이즈 타임, 세들링 타임, 오버슛 이런 그 분석 기법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HS라는 시스템에 앞에 이게 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요게 분자에 요게 곱해지는 거지. 이게 분자에 S 플러스 알파 J라 오메가 N. 그 말은 마이너스 알파 J라 오메가 N이라는 제로가 하나 더 시스템에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제로의 역할, 이 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굳이 뭐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로가 하나 붙었는데 이 제로의 값이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이게 오버슛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있는 게, 만약에 알파 J랑 오메가 N 이게 결국 제로의 어떤 값이잖아요.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를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자, 여기에 S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여기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제로가 3이라는 위치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제로가 이 제로의 부호가 양수 파지티브라고 하면 얘는 굉장히 좀 특이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어떤 패턴을 갖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닛 스텝 인풋을 주면 이 1이라는 값에 시스템이 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꼴록꼴록 오실레이션 하면서 이래 이제 수렴하는 패턴을 보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의 패턴인데, 만약에 시스템의 제로가 양수의 양의 제로를 갖는 케이스가 되면 이걸 우리가 non-minimum phase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비최소 위상 시스템, non-minimum phase 시스템이라고 되는데, 얘는 굉장히 특징적인 리스판스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판스가 0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음의 값으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언더슛이라 그러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non-minimum phase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낚싯대죠, 낚싯대. 여러분, 가는 데란 낚싯대 알죠? 낚싯대를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핑 던지려면 스냅을 줘서 이쪽으로 풍 던치잖아. 근데 낚싯대 끝을 살펴보면, 고속카메라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낚싯대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튕겨나가기 전에 살짝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언더슛을 치고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non-minimum phase 시스템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도 이 non-minimum phase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몇 차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오더는 분모의 최고 차수 2차와 1차 곱해졌으니까 3차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rise time, settling time, overshoot, peak time 이런 공식을 원칙적으로는 쓸 수 없어요. 왜? 2차 시스템이 아니니까. 근데 통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2차 시스템으로 근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가 분석 기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요 시스템이 지금 얘는 보니까 폴이 마이너스 P3에도 있고 여기 폴이 두 개 있고 0가 마이너스 G에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G 값과 P3가 정확히 같은 값이라면 이 폴과 이 제로가 서로 캔슬이 돼 버리겠지. 그럼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돼서 2차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는 거겠지. 이런 경우에는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제로와 폴이 완벽히 같지는 않은데 서로 유사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보. C1과 C2라는. 자, 이 C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이 있으면 G는 R분의 이제 C고 C는 결국은 G에다가 R을 곱한 거잖아. 이 시스템에 내가 지금 R은 스텝 인풋 준 거야. R이 S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S분의 1은 얘는 전부 스텝 인풋 때문에 생긴 거고 나머지 이 부분이 시스템 다이나믹인 시스템 모델인 G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둘이 보니까 마이너스 5, 6의 4를 가지고 있고 제로, 마이너스 4의 제로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 다만 제3의 폴이 마이너스 3.5에 있느냐 마이너스 4.01에 있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C1과 C2는 차이가 뭐야? 0가 4에 마이너스 4에 있을 때 얘는 0가 폴이 마이너스 3.5에 있어서 완전 캔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얘는 근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01이니까 거의 캔슬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이 캔슬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결국 요 C1과 C2의 타임 도메인 리스판스를 구하려면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얘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직접.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4.01에 해당이 되는 놈의 분자를 보면 0.033이 나와. 그리고 여기 3.5에 해당이 되는 놈의 개수는 해보니까 1이 나와. 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들 우리가 C1과 C2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하면 얘는 뭐야?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5t일 거고 얘는 0.033 2의 마이너스 4.01t겠지.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익스포넨셜이 0.033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되니까 요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리스판스를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거지. 하지만 얘는 크기가 1이니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역할이 커서 얘를 쉽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생겼겠어? 결국은 실제 여기 0하고 여기 폴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 근사하다 보니 비슷하다 보니까 얘들의 영향이 서로 간에 캔슬이 돼서 거의 캔슬이 돼서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지. 얘는 반면에 캔슬하기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얘가 근사를 C2를 얘 없이 요것만 가지고 시스템 리스판스로 근사를 해도 되는 거고 결국은 얘 시스템 원체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놈의 영향을 무시를 해도 되는 이 두 개만을 갖는 2차 시스템으로 근사를 해도 무리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6의 4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z에 0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상수가 곱해져 있고. 근데 만약에 이 0 값이 6가지의 어떤 그 초이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어떻게 될까? 원체는 얘는 몇 차 시스템이야? 2차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 z 값이 4와 6이면 얘나 얘를 캔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원래 2차 시스템이 1차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스템 바로 이 시스템에 내가 스텝 인풋을 줬을 때 리스판스거든 이 그래프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G 값이 1 아까 G를 6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다 그랬지. 1, 2, 3, 4, 5, 6 6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마이너스 4와 G가 4일 때가 6일 때 보면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뭘 의미하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1차 시스템에 스텝 인풋을 주면 1차 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가졌지. 2차 시스템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 이런 패턴을 가졌고. 지금 무슨 얘기야? 4와 6의 제로를 가질 때는 캔슬에 대해서 1차 시스템과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리스판스 패턴이 이런 1차 시스템 응답 패턴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이런 1, 2일 때는 여기가 1이면 이거 캔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결국 2차 시스템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오실레이션, 오버슈트 갖는 이런 패턴을 가져서 1차 시스템과 다른 2차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이 페이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내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H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는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4를 가지고 있는 2차 시스템이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즉,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여기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4를 두 개를 갖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또 다른 폴이 있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J의 0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텀 프로젝트 할 때도 아마 이런 현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설계 값에 따라서 내가 어떤 로봇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텝 인풋을 이렇게 줬어. 크기 일자리 스텝 인풋을 톡 줬더니 내 로봇파의 리스폰스가 이렇게 꿀럭꿀럭 오실레이션을 계속해. 자, 이 로봇팔의 오실러터리한 리스판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로봇팔이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각도에 가서 쭉 이렇게 멈춰 딱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로봇팔이 왔다리 심각하지. 진동이 오실레이션이 심각한 거잖아. 안 좋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돼. 자, 이게 뭔지를 일단 살피려면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를 얘기를 할 때 홀이 항상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두 개의 페어를 갖지. 자, 그러면 요놈의 실제 이 각도 떼이라는 뭐였어? 얘는 arcsine damping ratio J라였지. 이 말은 자, 오실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는 J력 값이 damping ratio J력 값이 크겠어? 작겠어? damping ratio 작으니까 오실레이션이 심하겠지. 그럼 댐핑 레이쇼가 작다는 얘기는 테이라 값이 작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 폴이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축에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을수록 이 각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말인 즉슨 내가 어떤 로봇팔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팔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리스폰스가 굉장히 오실러터리하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시스템의 폴이 이렇게 지금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실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실레이션을 잡으려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요 분자에 있는 요놈하고 분모에 있는 요놈이 만약에 서로 같은 지점에 제로와 폴이 있다라고 하면 캔슬이 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요 놈의 이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이 폴의 역할이 결국은 무력화되고 시스템이 요것만 남게 되겠지. 이거 1차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위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그런 거지. 무슨 얘기냐. 만약에 폴이 여기에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자리에다가 제로를 두 개를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 폴이 지금 0.1, 1에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시스템 폴이라고 치면 똑같은 지점에다가 마이너스 0.1 플러스 마이너스 J에다가 이렇게 제로를 두 개를 갖다 박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제 폴은 X, 제로는 지금 O로 표현을 하는데 같은 지점에 폴과 제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캔슬이 돼서 여기 있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셈이지.
그럼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것만 남아서 깨끗하게 이런 1차 리스판스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제로를 내가 이제 원래는 0.1 이 자리에 갖다 그대로 박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제로를 여기다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될까? 폴이 0, 지금 폴의 리얼 파트의 크기가 마이너스 0.1이었는데 0.25에 갖다 박거나 0.5에 갖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 폴의 위치보다 제로의 위치가 약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 둘이 캔슬이 되지는 않겠지. 그러면 완벽하게 캔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 폴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실레이션이 심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결론은 만약에 시스템 리스판스 굉장히 오실러토리 하다라는 얘기는 정리하면 이매지너리 엑시스 근처에 폴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위치를 정확히 알면 같은 자리에다가 제로를 박아버리면 완전히 캔슬이 될 거고, 내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일단 이미지너리 액시스 근처에다만 갖다 박아도 상쇄가 어느 정도는 되잖아, 얘처럼.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컴플렉스 제로를 폴 근처에만, 니어 폴 근처에만 갖다 박아도 이 리스판스에 굉장히 월등한 향상, 인프루먼트를 가질 수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계 기능으로, 기술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항공기 보잉 747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 날개 끝에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라는 조그만 날개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거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고, 얘를 아래로 내리면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를 올리면 고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고도를 제어하는 데 쓰이는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 엘리베이터의 각도에 따라서 이 변하는 고도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트랜스퍼 펑션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진대. 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 이 시스템은 3차구나. 그런데 제로가 6에 있네? 양의 제로를 갖네? 그 말은 이건 뭐야? 이 시스템은 non-minimum phase 시스템인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 시스템에 내가 지금 U라는 게 마이너스 1, 여기 U라는 게 인풋이야. 시스템에 들어간 인풋, 이 엘리베이터의 각도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얘 지금 임펄스 인풋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순간 날개를 딸깍 한번 이렇게 쳐준 거야. 그러면 원래 시스템이면 얘가 밑으로 쳐주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고도가, 비행기 고도가 딸깍 쳐주면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는 지금 뭐야? 요놈의 제로가 양수 값을 갖는 non-minimum phase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처음엔 약간 아래로 내려갔다가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언더슛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non-minimum phase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행기의 어떤 고도 제어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좀 넘어갈게요. 자, 앞서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2차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을 할 때는, 리스판스의 패턴을 분석할 때는 결국은 두 개의 컴플렉스 폴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제로는 없는 경우를 일단 가정하고 모든 얘기를 우리가 풀어낸 거야. 근데 만약에 제로가 있으면 어땠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로가 있으면 제로의 어떤 유사 폴과의 근사 수준에 따라서 이걸 어프록시메이션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시스템 오더 자체가 이번에는 2차가 아니라 하이어 오더, 2차보다 더 고차 시스템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라이스 타임 세미통 오버슛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 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2차 시스템, 고차 시스템을 2차 시스템으로 근사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운 그런 지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미넌트 폴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지배 극점이라는 건데 요놈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아웃풋 C가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하고 R이 곱해지고 결국은 시스템은 내가 R에다가 스텝 인풋을 주면 R이 S분의 1이고 요건 이제 시스템 인풋 때문에 생긴 거가 S는 나머지 여기서부터 만큼이 전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인 G가 되는 거겠지. 자, 이 시스템은 지금 몇 차야? 시스템이 보니까 여기 2차, 1차, 3차네. 그럼 이 시스템 폴이 어디에 있어? 요 놈이 갖는 폴이 여기에 있고 얘가 마이너스 알파 R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 리스판스 CT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해야겠지. 그럼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요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인풋 때문에 생긴 거지. 얘는 결국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가 된 정상 상태 응답이고 얘 둘이 결국은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과도 응답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의 리스판스로 바꾸기 위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거는 그냥 상수 A가 되고 여기 UT는 그냥 스텝 인풋이니까 1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요 시스템은 항상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많이 했지만 사인 코사인 함수로 구성이 되잖아.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졌었지.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결국은 요거는 인풋 때문에 만들어지는 스테디 스테이트, 요거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면 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의 패턴 전형적인 특징이 뭐였지? 얘는 시간이 가면 충분히 가면 0으로 죽어 없어지는 그런 리스판스고 얘는 인풋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리스판스니까 시간이 흘러도 계속 남는 거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구간만 볼게. 여기는 인풋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시스템의 고유한 동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만이니까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볼게. 자, 그러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요 그 두 개만 땄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더해진 형태지만 요거 이렇게 쓰기도 했었지.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하나로 묶을 수도 있었잖아. 여기 뭐 이제 앞에 그 다음에 뭐 이상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결론은 자,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됐어? 얘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그려봤지만 이 사인 함수하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두 개를 곱하면 두 개가 꿀럭꿀럭꿀럭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잖아. 요거 사인과 익스포넨셜을 곱하면. 근데 결국은 요놈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 요 점근선을 나타내는 게 결국은 얘가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였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주가 없어지는 추세는 요 익스포넨셜 요거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는 어때? 얘는 익스포넨셜이니까 얘도 이렇게 떨어질 텐데 결국 그러면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하고 2의 마이너스 알파 T는 이 J라 오메가 A라는 값과 알파란 값이 서로 얼마나 크고 작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이렇게 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만약에 2의 J라 오메가 NT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가 없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 그러면 만약에 2의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 결국은 얘들은 왜 뭐야? 요놈의 폴에서 생긴 거 아니야? 요놈의 폴의 리얼 파트가 지금 이걸 완전 제곱꼴로 쓰면 S 플러스 J라 오메가 N 제곱해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폴의 위치가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폴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있고 얘들의 리얼 파트가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에 있는 것으로 이제 쓸 수가 있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제3의 폴 마이너스 알파 R 이 알파 값이 이 J라 오메가 N보다 더 커.
그러면 이제 이 축, 마이너스 실수축에서 얘보다 더 왼쪽 깊이 있겠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 3가 여기 알파 R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알파 여기 R은 J랑 오메가 N보다 훨씬 크지. 그 말은 요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요거보다도 훨씬 빨리 죽어 없어져 버리겠지. 이렇게 향해서 확 떨어져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지. 그렇지. 또는 알파 1이면 어때? 얘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 2의 마이너스 J를 오메가 NT보다는 더 빨리 죽어 없어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결국은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시스템에 지금 폴이 3차에서 2차 시스템 폴 2개와 또 다른 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둘 다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시간이 가면 죽어 없어지는데 만약에 요 폴의 요거 J랑 오메가 N과 알파 값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값이 큰 놈은 빨리 죽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빨리 만약에 알파가 커서 요게 빨리 페이스트하게 다이 아웃하면 죽어버리면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바로 여기서 확 죽어버리는데 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질질질 리스판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근데 빨리 죽어 없어지는 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니멀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은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놈은 뭐겠어? 요 놈이 아닌 요 놈이 이 폴 두 개, 얘가 시스템에 더 오래 남아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 바로 이거야. 바로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결정적인,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폴, 얘를 우리가 다미넌트 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배극점.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체는 여기 시스템이 지금 여기 2차와 여기 1차에서 3차 시스템이었지만 만약에 알파 값이 J랑 오메가 N보다 훨씬 커버리면 알파의 영향은 우리가 미미하지. 곧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알파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 원래 시스템은 3차였지만 얘를 2차 시스템으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 다미넌트 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 다미넌트 폴 얘가 뭐라고?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폴 이걸 다미넌트 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슈가 우리가 이제 알파가 J랑 오메가 N보다 크면 얘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얘가 얼마나 얘보다 빨리 죽어 없어져야 얘를 무시할 수 있어? 모를 수 있잖아. 우리가 그걸 약속을 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알파가 J랑 오메가 N보다 5배 정도 크면 통상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J랑 오메가 N이 만 남게 돼서 이 J랑 오메가 N이 다미넌트 폴이 되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T1, T2, T3라는 세 개의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T1은 2차 시스템이고 T2, T3는 얘가 보니까 얘랑 동일한 2차 다이나믹에 마이너스 10의 제로 폴을 하나 추가로 갖고 있는 마이너스 3의 폴을 하나 추가로 갖는 것만 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 T2와 T3 중에 내가 여기다가 스텝 인풋을 줬을 때 T1이 만들어내는 리스판스와 좀 더 유사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 T2와 T3 중 뭘까? 자, 여러분 T1은 얘는 폴이 어디 있어? 얘 완전 제곱꼴로 써보면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0.54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J로 오메가 n, 리얼 파트가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2에 있는 거잖아. 얘는 근데 폴이 마이너스 추가로 10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에 있어.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이너스 10은 J로 오메가 얘의 거의 5배 정도나 커. 얘는 마이너스 10은 실제로 시스템에 별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거고 얘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영향이 작을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T2는 T3와 수학적으로 모델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프를 보면은 바로 C1과 C2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반면에 T3는 마이너스 2에 가깝게 붙어 있는 폴이 하나 있다 보니까 얘는 실제로 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실제로 시스템에 영향 미친 정도가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시스템 리스판스가 많이 달라져서 C1과 C3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non-minimum face의 특징이 언더슛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폴 제로가 캔슬이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2차 시스템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미넌트 폴보다도 추가된 폴이 대략 리얼 파트의 크기가 5배 이상 정도는 커야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 다미넌트 폴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이번 챕터 들어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2차 시스템에 대한 폴 제로에 의해서 어떤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는 좀 서머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시 한번 지금 이번 세션 그다음에 지난번 세션 2차 시스템의 어떤 동특성에 대한 예측, 폴 제로의 위치에 따른 분석 기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강의에서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